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4년 직업계고 청년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한태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직업계고 청년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이런 의미 있는 공모전이 있는 줄은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요. 미래 젊은 인재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이번 공모전, 최종 본선에 오른 7팀의 경쟁도 물론 흥미롭겠지만 이 과정 자체가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소중한 자리이기 때문에 저도 부푼 기대감으로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선 무대에는 엄격한 심사와 교육을 거쳐서 7개의 진출팀이 선발됐는데요. 창업 아이디어 공모부터 심사, 교육의 과정을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그 영상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영상으로 한번 잘 만나봤습니다. 2024년 직업계고 청년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앞서 보셨다시피 오늘 본선 무대에 올라올 최종 진출팀은 전국 직업계고 출신의 총 7개 팀이 선발됐고요. 본선 진출팀들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총 7개 팀에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상,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상이 각각 수여됩니다. 수상팀에게는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대회 이후에도 금융 및 비금융 지원과 같은 소정의 혜택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열심히 이 자리를 준비했을 7개의 진출팀과 또 우리 지도자분들 그리고 대회 관계자 여러분들을 위해 여러분 우리 크게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담은 박수로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발표에 앞서서 본 대회 공정한 심사를 맡아주실 심사위원단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여러분의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 이준영 사무관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국장학재단 고졸취업장학부 최진홍 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신용보증기금 고객지원부 이인규 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소 김현명 특허거래 전문관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대회를 더욱 빛내주실 우리 심사위원단 여러분의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어서 발표에 앞서 발표 룰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각 팀당 발표 시간은 7분이 배정돼 있습니다. 제한 시간은 모두 꼭 지켜주시길 바라겠고요. 발표가 끝나면 약 3분간 심사위원단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좋은 도움 말씀도 함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무한한 가능성과 열정으로 본선에 진출한 7개 팀의 발표를 만나보겠습니다. 참가팀들은 아마 지금쯤 심장이 두근두근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긴장 푸시고 기합 한번 팍 넣으시고 열심히 준비한 내용들 잘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본선 첫 번째 팀, 크리에이 팀부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덕어를 개발한 제일여자산업고등학교 최소은, 박성영, 장은총입니다. 덕월은 팬들이 꼭 필요로 하는 서비스만을 갖춘 덕질 플랫폼입니다. 우리는 늘 소비자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그럼 이제 덕월에 대해 알아볼까요? 네, 지금 첫 번째 팀이 발표 준비를 마쳤습니다. 과연 덕골 어떤 아이템인지 궁금한데요. 바로 한번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의 앱으로 모든 덕질 활동을 누구보다 K-팝 덕질의 진심인 고등학생으로서 종합 덕질 플랫폼 덕어를 개발한 크리에이트입니다. 목차는 팀 소개부터 자금 소요 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크리에이트는 창의성을 겸비한 리더 최소은, 전문성과 끈기를 가진 개발자 장은총, 매출 100만 원을 이끌어낸 마케터 박성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저희는 덕골의 구체적인 개발 방향성을 잡기 위해 페르소나를 설정하였습니다. 한 아이돌의 팬으로서 평소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는 20세 사회초년생 이덕질님은 아이돌 굿즈를 모으는 것과 콘서트에 가는 것을 취미생활로 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좋아하는 아이돌의 콘서트에 가기 위해 응원봉을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용돈이 거의 다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중고거래 사기가 잦아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K-팝 팬분들이라면 이러한 경험이 한 번쯤은 다들 있으실 텐데요. 저희 크리에이트는 K-팝 덕질 과정에서 발생하는 난처한 문제들과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덕골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는 구체적인 시장 조사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K-팝 팬덤 규모는 2023년 기준 180만 명에서 540만 명으로 3배가량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K-팝의 글로벌화로 코어 팬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옆에 그래프를 보시면 최근 트위터의 유료화 정책 예고로 이용자 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지닌 K-팝 시장에 뛰어들어 기존 고객과 신규 고객 그리고 트위터 이용자들까지 전부 덕골의 고객으로 포섭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중고거래 사기를 경험해 본 적 있으신가요? 실제 중고거래 앱 이용자 4명 중 1명이 중고거래 사기 피해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연예인 굿즈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뉴스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크리에이트는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덕골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물품 검수, 배송과 같은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고거래 사기를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여 중개비, 광고 수수료비와 함께 수익을 창출해낼 것입니다. 다음은 덕골의 핵심 서비스입니다. 이용자 간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팬들을 위한 아티스트 일정 확인 서비스, 글로벌 팬들을 위한 번역 및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저희의 핵심 기능인 물품 검수 및 배송 서비스로 안전한 거래 시스템망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플랫폼이 아닌 덕골을 이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고거래 사기 위험을 줄이기 위해 거래 온도 지표화를 도입하여 상대방의 신뢰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좋아하는 아이돌의 일정을 일일이 검색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을 개선하기 위해 아티스트 일정 제공 서비스를 도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물품 배송을 위해 우체국까지 직접 가야 한다는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프리미엄 서비스 이용자들 대상으로 픽업 배송 서비스를 제공해 사용자들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덕골이라는 플랫폼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마케팅 전략도 필요하겠죠. 저희는 K-팝 팬덤을 3단계로 구분하였고 그중 고가의 아이돌 굿즈를 구매하는 덕심 3단계의 매니아층을 표적 시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이들을 대상으로 중고거래 사기를 줄일 수 있는 프리미엄 플랫폼으로 더고를 포지셔닝하였습니다. 저희 서비스는 덕질 생활에 필요한 모든 활동을 타사보다 저렴한 이용료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종합 덕질 플랫폼입니다. 소셜미디어와 5개 광고 등을 통해 판매 촉진을 활성화할 것이고 저렴한 대여 중개 수수료와 같은 가격 전략을 내세워 초기 고객을 유치할 것입니다. 또한 플랫폼 서비스이다 보니 앱스토어와 소셜미디어를 주축으로 유통할 계획입니다. 최종적으로 더거래 마케팅 전략을 정리하자면 아이돌에 관심이 많은 20대 여성 팬들을 중심으로 팬슈머와 협업하여 제작한 홍보 영상을 유포하는 온라인 마케팅과 유동인구가 많은 버스, 지하철역에 5개 광고를 부착하는 오프라인 마케팅을 병행할 것입니다. 다음은 더골의 향후 운영 계획입니다. 사업 1년 차에는 플랫폼 개발과 홍보 사업을, 사업 3년 차에는 아티스트 참여 서비스를, 사업 5년 차에는 지원 영역을 더욱더 확장해 나가 K-팝 분야 1등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옆에 보시면 크리에이트의 조직 운영도도 함께 제작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더골의 향후 개발 및 운영 계획을 이렇게 표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또한 저희는 구체적인 자금 소요 계획도 함께 작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시제품 개발비, 홍보비, 물류시설 구축비 등 사업화에 따른 초기 비용은 7억 5,740만 원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직접 개발한 더골의 프로토타이핑입니다. 모두 한 번씩 이 QR코드를 클릭하셔서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크리에이트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발표 잘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K-팝 팬들을 위한 더골이라는 플랫폼을 선보여 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심사위원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팀의 발표를 들어보셨는데 이 아이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심사위원분들께서는 질문을 차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조언도 괜찮습니다. 남겨주실 분 계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 이준영 사무관인데요. 지금 발표하신 거 잘 들었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처음에 대면 거래를 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배송 서비스도 가능하게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우선 처음에는 대면으로 했다가 나중에 이제 안착화가 되시면 배송으로 가려고 하는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배송 서비스는 프리미엄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서비스로 저렴한 배송비를 제공함으로써 프리미엄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또한 이제 온라인 공간을 제공해서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는 플랫폼이기도 합니다. 추가적으로 그러면 대면 서비스 말고 배송으로 하신다면은 그 프리미엄이면은 이제 가격도 책정해서 운영하실 예정이신 거죠? 네, 물품을 보내는 가격에 따라서 저희가 배송비를 다르게 측정해서 제공드릴 예정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고요. 일단 주요 타겟이 20대 여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20대 여성 같은 경우는 경제력이 그렇게 높진 않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매출 자체가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타겟에 따라서 지금 20대 여성으로 한정된 그 이유랑 또 하나가 경쟁업체로 트위터를 선정하셨어요. 좀 트위터하고는 약간 이 사업 모델하고는 좀 다를 것 같거든요. 트위터를 경쟁업체로 선정하신 이유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20대 여성 팬을 주 고객층으로 타겟팅한 이유는 일단 20대 여성분들이 새 제품을 구매 여력이 없을 뿐더러 돈 자체에 경제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고 계시고 트위터를 경쟁업체로 설정한 이유는 트위터 앱 자체에서 물품 대여와 구매와 같은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 간 거래에서 그 서비스를 저희 앱에다가 옮겨놓은 것이기 때문에 트위터를 경쟁업체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말을 덧붙이자면 트위터에서 중고거래 사기가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기 앉아있는 저희 친구도 중고거래 사기를 당한 경험이 있는데 이렇게
일상생활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트위터보다 중고거래 사기를 줄일 수 있는 아이돌 플랫폼을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서 더고를 개발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그 구조취업부장 최준홍이라고 하는데요. 그 자금 계획서 보면은 이제 자비 부담이 6억 6,500인데 그 중에서 이 공사비라고 하는 부분이 5억 5천만 원이나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다른 초기 비용 부분 중에서 오히려 이런 앱 같은 거를 활성화하려면은 뭐 마케팅이나 이런 홍보비 쪽으로 많이, 아니면 개발비로 좀 투입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이 공사비라는 항목에 너무 비용이 많이 투입되는 게 아닌가 좀 걱정이 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방금 말씀했던 것처럼 프리미엄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픽업 배송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택배를 전달해주기 위한 물류시설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고, 그 부분에 신경을 써서 많은 비용을 투자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쟁사가 지금 현재 이런 덕질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 현재는 따로 없는지 궁금하고요. 여기 프리미엄 서비스 이용료가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책정을 계획하고 계신지, 중개 수수료나 이런 거 말고 따로 서비스 이용료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초기에 물류센터부터 계획을 했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물류가 이제 늘어나고 하면 그때 계획을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초반에 그게 비용이 너무 많이 잡히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좀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쟁 플랫폼을 트위터로 설정하는데, 트위터에는 커뮤니티 활동 서비스만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티스트 일정을 일일이 검색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었고, 저희는 이러한 모든 기능들을 통합한 더골이라는 플랫폼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프리미엄 서비스 이용료는 저희가 제작한 프로토타이핑에 들어가 보시면 월 이용료 25,000원이라고 명시해 두었습니다. 네, 워낙에 기발한 창업 아이템이다 보니 질문이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팀 발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팀은 낭만팀인데요. 먼저 팀 소개 영상부터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이번 지역계고 청년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에 팀 낭만으로 나오게 된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의 킹마법과 황윤성, 김상민입니다. 저희는 스마트 센서와 앱을 이용한 식물 기르기에 도움을 주는 아이디어로 여기에 출품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주 좋은 아이디어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낭만팀이 현재 이렇게 발표 준비를 마쳤습니다. 아이템은 인플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아이디어가 숨어 있을지 바로 발표를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낭만팀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팀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팀은 일단 총 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의 킹마법과 소속으로 스마트팜 동아리에서 만나서 식물과 농업에 관한 문제를 IT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목표로 이렇게 팀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스마트팜 동아리 경험으로 식물을 기르는 것이 삶의 질을 높여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고려대학교 생명환경과학대학원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식물을 기르는 사람이 기르지 않는 사람보다 삶의 질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많은 기사들이 실내 식물의 장점을 소개했고 저희도 직접 효능을 체감했었습니다. 하지만 실내 식물을 기르고 있지 않은 사람이 42%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실내 식물을 기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람들이 왜 실내 식물을 기르지 않을까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고려대학교 생명환경과학대학원에 따르면 실내 식물을 기르지 않는 이유의 1, 2순위가 바로 재배 지식 부족과 경험 부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식물 기르기에 도움을 주는 스마트 센서와 앱을 저희 아이템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희 사업 아이템을 간단한 개요도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의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수요자 대상으로 판매를 진행하는 형태이고 나머지 하나는 판매자와 수요자를 연결해주는 중개 서비스의 형태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이템의 첫 번째 비즈니스 모델은 수요자 대상의 스마트 센서 판매 모델로 일반 가정과 하우스 농가 및 업체를 대상으로 각각 B2C, B2B 형태의 판매를 진행합니다. 먼저 13,470원이라는 재료 원가를 바탕으로 18,900원의 판매가를 책정하였는데 이 18,900원이라는 가격은 경쟁사에 비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책정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약 30%의 이익률을 책정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 비즈니스 모델은 판매자 대상의 배너 광고 게시 모델로 M 내 식물 모종 업체의 배너 광고를 게시하고 더 나아가 결제 서비스를 구축하여 온라인 점포를 입점시키는 형태로 구성하였습니다. 저희는 사용자가 센서를 이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데이터를 모종 업체에 제공하고 모종 업체는 이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환경에 맞는 그 배너 광고를 저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제공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 과정에서 서버 이용료나 수수료 등을 바탕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아이템은 식물 기르기에 필요한 수치를 측정해주는 스마트 센서와 모바일 제어 어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스마트 센서는 토양 습도, 외부 온습도, 그리고 조도를 측정해주는 총 4개의 센서가 탑재됩니다. 이 수치들은 실내 식물 기르기에 필수적이고 또 직관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수치들입니다. 다음으로 저희 모바일 앱입니다. 주요 기능은 사용자가 기르는 식물의 맞춤 서비스와 사용자의 환경에 따른 맞춤형 모종 추천 서비스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화면은 홈 화면입니다. 한눈에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 분석 화면입니다. 센서로 감지한 데이터 통계를 그래프 형태로 사용자들이 보기 쉽게 제공해주고 또 하단에 배너 광고를 삽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식물 추가 화면입니다.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센서를 연동하고 식물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아가서 스마트 센서와 구매 결제 페이지를 추가하여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이 페이지 화면에서는 다양한 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아이템의 기대 효과는 실내 식물의 어려운 관리로 인한 높은 진입 장벽을 쉽고 효과적인 식물 관리로 바꿔 실내 식물의 진입 장벽을 해소시키는 것입니다. 저희의 주요 고객층은 식물에 대해 관심이 많지만 길러본 적이 없거나 경험이 적은 사람들을 저희의 주요 대상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연령별 페르소나에서 공통점은 실내 식물 초보라는 점입니다. 20대 박하윤은 SNS에서 플랜테리어에 관심이 생겨 식물을 기르기 시작했고 70대 박춘재는 독거노인으로서 실내 식물에 관심이 생겨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두 고객의 이렇게 다른 동기는 저희 아이디어가 다양한 연령층의 니즈를 충족시킨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장 분석입니다. 국내 실내 식물 시장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실내 식물 시장은 코로나 이후 시장이 급성장하여서 2025년에는 약 5천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경쟁사 분석에 따르면 피타빔, 가장 아래쪽에 보이는 피타빔은 한국어 지원이 없고 두 번째 식물 이야기는 활성화되지 않은 것이 단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하여 저희의 차별점을 포지셔닝 앱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필수적인 센서만 넣어서 경쟁사보다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저희 아이템을 차별화했습니다. 또한 시장 세분화를 통해 1인 가구를 주요 타겟층으로 설정했습니다. 다음 저희의 마케팅 전략입니다. 저희 제품은 하드웨어와 모바일 앱 결합 상품으로서 초보자에게 유용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가격 전략은 경쟁사 대비 약 1.5배, 3배 정도 저렴한 가격이며 재구매 고객 대상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유통 전략은 센서를 유료로 판매하되 모바일 앱은 무료 배포를 진행할 예정이고 마지막으로 촉진 전략은 박람회와 전시회 그리고 바이럴을 통한 마케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그 다음 마케팅입니다. 저희는 식물 커뮤니티를 통해서 초반 마케팅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그루, 재배 정석, 인스타그램 등의 커뮤니티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수업 분석 결과 저의 강점은 다양한 기술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팀이고 단점은 적은 경험으로 인한 초기 마케팅의 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방금 말씀드렸던 커뮤니티 마케팅을 통해 극복할 예정입니다. 기회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실내 식물 시장과 다양한 연령대의 소비자층입니다. 위험 요소는 유사 제품 또는 경쟁 업체의 출현이지만 이는 특허나 지식재산권 등록 등을 통해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저희 향후 계획은 6월 내로 아이디어 및 컨셉 디자인을 마무리하고 10월까지 제품 개발, 그리고 내년 1월까지 시제품 제작 및 인증 허가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년 2월부터 4월까지 상점을 구축하고 판매를 시작하며 마케팅 또한 진행할 예정입니다.
5월부터는 광고 수익 모델을 실시하고 오전 결제 페이지를 추가 개발하여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최종적으로 내년 하반기까지 1000종의 식물 빅데이터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의 자금 소요 계획은 방금 보여드린 1년 동안의 계획을 바탕으로 측정을 하였는데요. 시설 자금과 운전 자금을 포함하여 총 1억 6,700만 원 정도로 측정을 하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낭만팀을 발표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팀의 발표도 잘 들어봤습니다. 아이템 인플, 스마트 센서를 활용한 식물 관리 앱을 선보여 주셨는데요. 심사위원분들께서는 이 아이디어 어떻게 들어보셨을까요? 한번 질의응답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 심사위원분들께서는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질문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이 기기가 화분에 위치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공간에 따로 위치하는 건가요? 네,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프로토타입에서 보실 수 있듯이 하나의 센서가 있고 아래쪽에 다리처럼 삐져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토양 습도 센서인데 그 부분을 아래로 향하게 해서 화분에 있는 흙에다가 꽂아서 사용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작은 화분과 큰 화분의 차이 이런 거는 따로 차별이 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저희가 이 아이디어를 처음 기획할 때 저희 학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화분의 크기를 그 기준으로 해서 그 시제품을 한번 제작을 해보았는데 이는 조금 더 작은 화분에는 그거에 맞는 새로운 또 좀 더 소형 사이즈의 제품을 제작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식물이 커가면 커갈수록 더 큰 화분으로 분갈이를 해줘야 되는데 그럴 때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조금 큰 화분에 맞게 일단 초점을 두어서 개발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시간이 없지만 그래도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이 사업을 할 때 그러니까 그 어떻게 기르겠다 이거 말고 혹시 여기 보시면 진입할 때 플랜테리어라고 되어 있던데요. 혹시 이 사업을 할 때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는 거를 접목시키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면은 이 식물의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면 더 좋겠다 이런 것도 한번 추가해 보시는 것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예, 발표 잘 들었고요. 두 가지 정도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경쟁사가 있잖아요. 경쟁사가 있고 동일한 타겟을 하고 있고요. 일단 경쟁사의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고 하면 경쟁사가 지금 그 제품으로 어느 정도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금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나중에는 향후에는 1000종의 빅데이터를 완성하신다고 했어요. 식물별로. 그럼 일단은 이 센서로 해서 이 식물을 잘 기르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하면 식물별로 1000종까지는 아니더라도 식물별로 그 최적 조건에 대한 데이터 확보가 초기에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빅데이터 하기 전에 이 데이터 확보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경쟁사 관련한 질문은요. 저희가 경쟁사를 총 두 곳을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식물이야기라는 기업은 저희가 아이템이 있다는 것까지는 확인을 했는데 더 찾아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대량으로 판매를 해서 그런 매출을 올렸다고 하는 그런 기록은 저희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온라인 상점을 통해서도 해당 그 식물 이야기 회사의 스마트 센서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지금 해당 그 홈페이지가 다운된 상태이거나 아니면 찾을 수가 없어서 그 사용을 한번 시제품을 받아서 사용을 해봤다고 하는 그런 후기 블로그글 하나만 확인을 했을 뿐 해당 식물 이야기라는 회사의 제품은 확인을 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피타빔이라는 회사에 대해서는 해외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독일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관련해서 좀 어떻게 판매를 하고 있는지는 자세히는 분석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이제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확보를 하실지 물어보셨는데 일단 초반에 제작한 시제품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작은 규모로 어디 식물 커뮤니티라든지 그런 데를 통해서 무료 체험 기회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약간 이제 직접 받아서 한번 사용을 해보실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제품을 제공을 해드린 뒤에 해당 데이터 수집 동의를 받고서 초기 데이터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네, 최진홍 부장님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예, 간단히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주요 그 매출이 발생하는 부분이 스마트 센서 판매 수익인지 아니면 그 모종 판매업자랑 수요자를 연결하는 그 수수료 부분인지 아니면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정확한 그 비중 같은 게 있는지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일단 식물 그 모종 관련한 배너 광고를 표시하는 것이 이제 사용자가 저희의 스마트 센서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런 배너 광고를 추천해주는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스마트 센서를 판매하는 그 사업 구조가 먼저 우선시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판매가 진행이 되고 그 사용자들이 저희 센서를 많이 사용을 해주셔야 그 다음에 이어서 광고 모델을 저희가 적용을 실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판매 모델이 더 비중이 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질문에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그럼 국내 그 스마트 센서를 활용해서 식물을 키우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사업 아이템을 또 생각을 하시게 되셨는지,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그렇게 식물 기르기에 관심을 보이지는 않는데 어떻게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제 한국 디지털 미디어 고등학교 스마트팜 동아리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교내에 유리 온실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 활동을 진행하면서 직접 스마트팜 온실에 방문해서 식물도 길러보고 또 기른 식물을 이용해서 뭐 패키지를 제작해서 판매도 해보고 하는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해보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식물 기르기에 흥미를 느끼고 또 기르다 보니까 어려운 점도 직접 느껴보게 되어서 이런 아이템이 있으면 어떨까 하고 기획을 해보았습니다. 네, 이번에도 역시나 심사위원분들의 많은 관심 속에서 질의응답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상의 기회도 꼭 놓치질 않길 바라면서 발표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바로 세 번째 팀 발표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팀은요, 버텍스 링크 팀인데요. 먼저 팀 소개 영상 바로 만나보시죠. 저희는 안 쓰는 스마트폰과 유휴 데이터 센터의 전력 효율성을 높여서 전 세계의 전력 사용량을 줄이는 프로그램을 개발 중인 버텍스 링크 팀입니다. 먼저 저는 현재 해킹과학과에 재학하며 차세대 마을리더 양성 프로그램 등을 이수하고 고객의 요구에 맞는 정보 시스템을 개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서영원. 현재 이 비즈니스과에 재학하며 많은 창업대회에서 경험을 쌓고 데이터 분석과 고객과의 소통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치를 전달하는 정준영이 머리를 맞대고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세 번째 팀 버텍스 링크 팀이 이렇게 단상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번 대회 준비에 인생을 걸었다라는 말까지 남겼다고 하는데요. 버텍스 링크 팀의 창업 아이템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큰 박수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더운 날씨에도 저희 발표를 들으러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핵심만 정리해서 말씀드릴 테니 조금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서버를 하나로 잇다 버텍스 링크의 발표를 맡은 정준영입니다. 38.4% 어떤 숫자일까요? 바로 글로벌 AI 시장의 성장률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869억 달러나 되는 커다란 시장에서 저희는 어떤 문제를 발견했길래 사업을 시작하게 됐을까요? 크게 세 가지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먼저 5kg. EU 국가의 조사 결과 EU 국가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5kg이나 되는 전자기기를 장롱 속에 방치합니다. 다음으로 17%. 전 세계적으로 버려지는 전자 폐기물 중 재활용되는 숫자는 약 17%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83%는 재활용되지도 못하고 버려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만인데요. 오픈 AI사가 챗 GPT를 훈련시키는 데 필요했던 GPU 수는 약 1만 대였습니다. 그렇다면 GPU란 무엇일까요? 바로 이렇게 AI를 학습시킬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컴퓨터 장치입니다. 적게는 수천 대에서 많게는 수만 대까지를 쌓아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오픈 AI사는 여기에다가 1,400억 원이나 지불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저희가 한 장으로 요약해봤습니다. 먼저 공급자들은 안 쓰는 전자기기를 버리기도 아깝고 환경도 오염돼서 고민이야. 이런 기기를 활용할 수는 없을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이제 수요자들 측에서는 GPU를 구매해서 AI를 학습시키기에는 비용이 너무 부담돼. 직접 GPU를 사지 않고서는 AI를 학습시킬 방법이 없을까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한쪽에서는 GPU가 너무 많아서 문제고 한쪽에서는 GPU가 너무 없어서 문제입니다. 이러한 수요와 공급을 하나로 이음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는 않았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습니다. 안 쓰는 휴대폰으로 환경도 지키고 돈도 벌자. 지금부터 천천히 설명드릴 테니 조금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서비스의 구조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고객들이 남는 핸드폰에다가 저희 앱을 설치하시게 되면요, 그 핸드폰이 자동으로 서버화가 되고 이렇게 서버화된 기기들을 저희가 통합해서 기업 사용자분들께 제공해드리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되면 어떤 이익들이 고객들에게 있을까요? 바로 GPU 공급자들에게서는 서버 대여를 통해서 안 쓰는 휴대폰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니 활용성도 증가하게 되고 이렇게 전자기기의 활용성이 증가하여 재활용이 늘게 됩니다. 그렇다면 GPU 수요자들에게는 어떤 이익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AI 학습 비용을 약 14분의 1 수준으로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S22 기준으로 약 10만 대의 다운로드를 확보하게 되면은 오픈AI4와 같은 약 GPU 10,000대의 비슷한 성능을 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신속한 대형 서버인데요. 저희는 고객들이 요청하는 만큼 작게부터 크게는 초대형 서버까지를 빠르게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고객분들의 시간적 제약을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까 사진처럼 보여드렸던 것처럼 GPU를 쌓아서 사용할 필요가 없고 클라우드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공간적 제약 또한 해결해 드립니다. 다음은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인데요. 저희는 이렇게 GPU 제공자와 GPU 사용자로 크게 나누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B2B 사업 부분에서는 유휴 GPU를 가진 데이터 센터들을 타겟으로 하고 B2C 부분에서는 집에서 안 쓰는 전자기기로 고민을 가진 페르소나 AC, 그리고 GPU 사용자 측에서는 막대한 AI 학습 비용으로 부담을 느끼는 AI 연구원 PC, 그리고 여기 B2C 사업 부분에서는 작고 가격이 싼 서버를 찾는 게임 사업자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이제부터 저희의 기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의 핵심적인 기술은 바로 클러스터링, 분산 처리 기술인데요. 이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약 수십만 대, 수백만 대의 핸드폰을 하나의 컴퓨터로 통합하여 움직이게 하는 기술입니다. 이렇게 사용자가 필요한 연산량만큼의 서버를 요청하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제어기기를 찾아서 피제어기기를 용량에 맞게 배정하는 것이죠. 따라서 저희는 이렇게 스마트폰 클러스터를 이용한 인공지능 대용량 연산 시스템이라는 특허를 출원하여 핵심 기술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추가적인 핵심 기술들도 특허 출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저희가 이러한 사업 구조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기존에서는 서버 한 대에 고객 한 분만이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서버의 크기가 너무 작고 실용성이 없었죠. 이것이 기존 방식의 한계입니다. 여기는 실제로 안드로이드 핸드폰을 서버화하는 과정 중 일부인데요. 일반적인 고객분들이 접근하시기에는 충분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렇게 간단한 터치 몇 번과 기기 사용 기간 아니면 사용 목적 등과 같이 필수적인 요소만 입력하면은 바로바로 서버화가 되고 서버를 사용할 수 있게끔 앱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저희의 경쟁사 분석인데요. 저희는 이렇게 유동적인 서버 구축, 가격 경쟁력, 사용 편의성 부분에서 모두 경쟁사 대비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저희의 포지셔닝 맵입니다. 저희는 개인 사업자와 기관 사업자의 자원을 밸런스 있게 활용하는 부분으로 기업을 포지셔닝했습니다. 다음은 마켓 진입 전략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SNS와 오프라인 PR 행사를 통해서 저희가 마케팅을 진행한다는 부분과 가장 큰 비용이 드는 초기 고객 유인책으로 약 3만 원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저희의 마일스톤 맵은 이렇게 처음에 MVP 제작부터 마지막에는 전자기기를 10만 대 이상 확보하고 고객사를 10개 이상 확보하는 것이 저희의 최종 목표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각자의 전문 분야에 따라서 저는 경영과 기획을 맡고 있고 옆에 있는 서영원 친구는 IT와 개발을 총 책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저희 서비스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이걸 요약하게 되면은 인당 약 5.4개의 서버화 가능한 전자기기를 보유했고 따라서 마일스톤에 따른 전자기기 확보 계획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또한 5명 중 3명은 우리 서비스를 사용하고 2명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그러나 이 문제는 고객의 사업 구조 이해와 마케팅으로 극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대당 고객들이 서버 대여로 창출하고 싶어하는 수익을 평균을 내봤는데요. 약 2.3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서도 저희 마진 계획에 문제가 없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의 파이낸셜 계획인데요. 저희는 이렇게 마케팅비에 가장 큰 비용을 할당했습니다. 아마 심사위원분들 파이낸셜 플랜에는 공이 하나 잘못 들어와서 계산이 잘못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철저하지 못했던 점 여기서 사과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벌텍스 링크 팀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세 번째 팀의 발표도 들어봤습니다. 안 쓰는 전자기기로 환경도 지키고 또 돈도 벌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아이템을 선보여 주셨는데요. 심사위원단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 핸드폰을 이용하실 것 같은데요. 혹시 안 쓰는 핸드폰일 건데 그러면은 이게 충전을 하는 시간이 별로 이제 사용 기간이 적을 건데 그럼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 핸드폰을 언제나 켜놔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네, 저희 아이템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안 쓰는 전자기기에 대해서 충전을 하시게 되면은 사실 전기료 문제도 발생하게 되고 그걸 계속 켜놓으면은 발열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팀에서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발열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24시간 동안 연산을 계속 주게 되면 휴대폰에 발열이 계속 생기잖아요. 이거를 효율적으로 24시간 중에 2시간은 주고 1시간 쉬고 2시간 주고 1시간 쉬고 이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발열을 줄이는 방법을 택하고 있고, 그리고 휴대폰 전기료 충전 문제는 저희도 한번 서칭을 해봤었는데 휴대폰 한 번 충전할 때마다 전기료가 약 1.2원 정도밖에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가격적인 부담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그 핸드폰을 이용하셔서 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그 앱을 눌러야 될 것 같은데 깜빡하고 안 누른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알림 서비스나 뭐 이런 것도 준비하고 계시는 건지. 네. 깜빡하고 안 눌렀을 때 알림 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도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저희 아이템에 꼭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좋은 의견까지 하나 얻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신 심사위원분,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고요. 발표 내용 중에 가장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안 쓰는 핸드폰. 지금 발표 내용 6페이지 보면은 지금 S22 기준 10만 명 목표라고 하셨고, 이게 GPU 10,000대. 대략적으로 하나당 1인당 하나에서 2개 정도 한다고 하면은 S22가 20개일 때 GPU 하나의 성능을 낸다고 하셨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테스트를 해보셨나요? 현재 통계가 나와 있는 것들은 전부 GPU의 그 공식 플롭스만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된 내용이고요. 실제로 연산을 할 때는 내부적으로 GPU 자체의 VRAM이라든지 그 부분을 좀 더 고려해서 실제 벤치마킹을 해봐야지만 실제 성능이 나올 것 같습니다. VRAM이 고려가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기 현재 작성된 내용보다는 다소 성능이 떨어질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산 처리를 함으로써 효율이 점점 더 증대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마진을 남기는 데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22만 하나의 CPU만 가지고, 이게 하나의 핸드폰 그 메모리라네요. 그 GPU든 CPU든 그만 가지고 구성이 되면은 너무 좋을 텐데 아마 다양할 거라고요. S22뿐만 아니라 아이폰도 있을 거고 LG 거도 심지어 있을 거고요. 그러면 그 전부 다 연산 자체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통합을 하시려고 하는지. iOS나 현재 여타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유닉스 계열의 OS로 구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유닉스 계열 OS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D라고 해서 현재 어떠한 프로세스들을 샌드박싱 시킨 다음에 특정한 스코프 내에서만 작동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스코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나서 GPU에 명령을 하달할 때는 LLVM이라고 해서 현재 저희가 C 코드나 파이썬 코드를 작성했을 때 이런 코드들을 각각의 GPU에 맞게 벤더에 맞춰서 실행할 수 있도록 컴퓨터 쉐이더 형태로 컴파일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사용해서 어떤 코드든 간에 어떠한 GPU 벤더들 간에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이 컴퓨터 쉐이더를 컴파일하게 되면은 전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전문적인 용어가 계속 나와가지고 좀 머리가 어지러지는데 저는 간단히 그 14페이지의 컴피러티브 엣지 부분에서 아까 발표하신 분이 경쟁사보다 뭐 다 우월하다게 간단히 말씀해 주셨는데 좀 쉬운 얘기로 경쟁사의 그 항목이 이제 뭐 유동적인 서버 구축, 가격 경쟁력, 사용 편의성 어떤 거든지 간에 좀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면에서
더 우수했었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던 경쟁사들은 어떤 거냐면은 엔비디아 같은 회사에서 직접 GPU를 사서 컴퓨터에다가 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실질적으로 활동적인 데이터 센터에 유휴 자원이 생기게 돼요. 그런데 이런 유휴 자원을 저희가 직접 사지 않고 이런 유휴 자원들만 사용해서 저희가 다른 분들에게 제공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도 비용을 창출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저희가 이분들보다 훨씬 더 싸게 유휴 자원을 데려와서 다른 분들에게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적인 부분이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 한 개 더 들어보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 특허 출원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되신 건지, 그리고 뭐 테스트나 이 기술이 어느 정도까지 구현이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여기 그 초기 고객 유인책으로 3만 원 수준의 뭐 서비스 제공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서비스를 얘기하는 건지, 그리고 아까 기기당 뭐 3만 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어떤 기간이나 뭐 이런 그거를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뭐 대여하는 그런 걸 말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먼저 비용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답변을 해드리고 기술적인 부분은 이 특허에 대한 부분은 이 친구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비용에 대한 부분은요, 먼저 23,500원이라는 부분은 한 달 기준으로 책정된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용들이 죄송한데 혹시 한 번만 더 질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비용 부분에 대해서. 아까 그 3만 원 상당의 유인책 광고 그런 서비스가 뭘 말하는 건지. 네. 네, 이해했습니다. 3만 원 수준의 유인책이 어떤 것이냐면은 이제 저희가 핸드폰 앱을 깔아서 이 핸드폰을 대여하게 되면은 사용자가 수익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먼저 저희가 이 보상을 3만 원 정도를 미리 넣어두고 이 핸드폰 기기를 한 달 동안 대여를 했을 때 다음 달에 너가 받을 비용하고 이 3만 원을 같이 넣어주겠다, 이런 식의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허 내용의 구현 가능성에 대한 답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각의 휴대폰들에게 어떠한 연산들을 할당해주는 과정 같은 경우에는 현재 웹 업계에서 잘 사용하고 있는 MSA라는 구조랑 유사한 점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서버로 여러 개의 기기들을 묶은 다음에 어떠한 프로세스들이 여러 개가 있을 때 얘네들을 각각에 대해 분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야 하는 것들은 이런 프로세스들을 저희가 만들면 되니까 이런 프로세스들을 분배해주는 이런 시스템을 iOS나 안드로이드에서도 쓸 수 있도록 추상화해주는 그런 레이어를 만드는 작업이랑, 그리고 특허 출원 정도의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 특허 출원을 낸 지 약 1년 하고도 2달 전쯤에 한 거라서 곧 2달 후쯤이면은 특허 출원 이후 심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특허 관련해서 구현하고 있는 내용은 그 추상화 레이어랑 다른 그 분배할 때 쓰이는 추상화 레이어만 구현하면 되는 정도라서 그 2개 레이어를 현재 구현 중에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바로 이어서 오늘의 네 번째 출전팀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네 번째 팀은 루나 팀인데요. 한번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루나입니다. 저희는 한국의 저조한 기부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움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프로젝트 다움은 기부 절차를 간편하고 부담 없게 만들고 기부자들에게 기부의 흥미와 보람을 느끼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움을 통한 기부 시스템과 기부 후기 게시판을 개발하였으며 국내 유일 기부자 커뮤니티를 만들어 ESG 경영을 시도하는 기업들과의 협력도 이루고자 합니다. 저희 팀 루나는 다움을 통해 더 나누는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영상으로 먼저 만나봤는데요. 네 번째 팀 루나가 지금 발표 준비를 마쳤습니다.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아이템을 들고 왔을지 여러분의 큰 박수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한 기부 다음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마지막으로 기부를 해보신 게 언젠가요? 저는 초등학생 때 학교에서 시켜서 한 게 마지막 기억인데요. 제 주위 사람들한테도 물어보니까 다들 저처럼 누가 시켜서 했다 그런 답변들이 돌아오더라고요. 이렇듯 우리나라가 정말 기부를 안 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 기부지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120개국 중 88위로 상당히 낮은 기부 점수를 기록했는데요. 반면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같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기부를 하지 않는 걸까요? 조사에 따르면 약 60%의 사람들이 돈이 없다 혹은 기부에 관심이 없다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몇천 원씩만 한 달에 기부를 해도 그게 모이다 보면 충분히 큰 돈이 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정말 그 돈이 없어서 기부를 하지 못하는 걸까요? 저희는 그 이유를 기존에 있었던 기부 서비스들의 문제점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기존 서비스들은 일반적인 현금 후원 방식이며 결제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또 기부 대상자 위주만의 어두운 스토리텔링을 보여줍니다. 이는 사용자들로 하여금 부담스럽고 흥미를 잃기 쉽죠. 또 여러분들 아이스버킷 챌린지 기억나시나요? 이렇듯 SNS와 기부가 접목이 된다면 굉장히 큰 파급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아직까지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부 플랫폼은 보기 힘듭니다. 그럼 서로 소통하는 부담 없는 더 밝은 기부는 없을까요? 당신을 위한 기부 다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조드리고 싶은 다음의 특징으로는 첫 번째로 다양한 콜라보레이션을 통한 다양한 콘텐츠, 그리고 국내 최초 기부자들만의 커뮤니티, 그리고 SNS 공유 기능을 통한 바이럴 마케팅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기능을 설명해 드릴 건데요. 먼저 사용자는 다음의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앱의 기부 화폐인 다음을 적립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샵에서는 외부 업체들과 콜라보레이션한 제품을 팔고 있고요. 사용자는 이를 구매하여서 다음을 적립할 수 있게 됩니다. 굿뉴스 게시판에서는 사용자들이 직접 기부 후기나 각종 좋은 사회 소식 등을 올릴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글을 읽으면 다음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저희가 콜라보레이션 기업들이 글을 작성하면 그 글을 읽고 퀴즈를 진행하여 다음을 지급하는 그런 방식의 컨텐츠도 추가 구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SNS 공유 기능입니다. 사용자는 각종 꾸미기 아이템과 함께 자신의 기부 활동을 인스타그램과 같은 각종 SNS에 업로드할 수 있고요. 내 프로필 화면에서는 나의 기부 현황을 볼 수 있고 또 월 정액 결제 시 전용 꾸미기 아이템과 다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이렇게 모은 다음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곳에 기부를 할 수 있고요. 또 수혜자와 기부자가 서로 편지를 주고받는 등의 간단한 소통도 가능합니다. 그럼 이쯤에서 저희가 이렇게 기부를 할 돈을 어디서 마련을 할지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 다음의 비즈니스 모델은 B2B와 B2C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B2B의 경우 다음만의 컨텐츠를 통해 외부에서와 지속적으로 콜라보를 체결할 것이며 이를 통해서 각종 수수료와 기부금을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또 앱을 통해 발생하는 각종 B2C 수익을 통해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기부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 분석인데요. B2C 시장의 경우 저희는 SNS 마케팅을 바탕으로 10대에서 30대를 타겟으로 하여 시장에 진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B2B 시장의 경우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실제로 ESG 콜라보레이션 마케팅이 진행 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기부자들이 모인 플랫폼이기 때문에 B2B 체결에 있어서 강력한 경쟁력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기부 트렌드 자체가 현재 소액 기부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저렴하고 부담 없는 소액 가격 정책이 또 이점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경쟁사 분석인데요. 앞서 말했듯 기존 서비스들은 어두운 분위기의 기부 대상자 중심 스토리텔링을 보여줍니다. 반면 다음은 이러한 방식에서 혁신을 이루어 생생한 기부 후기 작성글을 통해서 기부의 밝은 면을 알리는 것을 중심으로 기부자와 수혜자가 모두 높은 만족도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위와 같은 항목들에서 다음이 경쟁사들보다 더 우위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STP 전략인데요. 보이시는 포지셔닝 맵을 보시면 저희는 다음 특유의 높은 SNS 활성도와 커뮤니티 활성도를 통해서 우측 상단에 위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4P 분석입니다. 4P 전략입니다. 상품 전략으로는 다양한 컨텐츠를 통한 기부, 그리고 SNS 연동 기능이 있으며 가격 정책으로는 저렴하고 부담 없는 B2C 가격 정책, 프로모션 전략으로는 SNS 고급 기능을 통한 바이럴 마케팅, 그리고 대기업과의 콜라보레이션 제품을 통한 다양한 컨텐츠 마케팅, 그리고
우수 기부 후기 작성자 선정과 같은 다양한 이벤트 개최가 있으며 유통 전략으로는 다양한 플랫폼 제공이 있습니다. 다음은 수업 분석인데요. 다음의 강점으로는 부담 없고 차별화된 다양한 컨텐츠를 통한 기부, 약점으로는 초기 브랜드 신뢰도와 기부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기회 요소로는 소액 기부로 변화적인 기부 트렌드, SNS 마케팅을 통한 바이럴 효과 기대 가능, ESG 경영 성장으로 인한 B2B 수요 증가가 있으며 위험 요소로는 아직 개인 기부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기부 시장에 거대 경쟁사가 존재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를 통한 수화 전략으로는 ST 전략, 다음날의 컨텐츠를 통한 차별화, WO 전략, B2B 협업을 통한 브랜드 신뢰도 구축 및 기부 자금 확보, OT 전략, SNS 프로모션을 통한 기부 바이럴로 국내 기부 시장 활성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저희의 자금 소요 계획이고요. 사업화 시작 후 1년간을 기준으로 책정을 하였으며 보시는 바와 같이 약 2억 5천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중장기 계획은 다음과 같으며 현재 플러터를 통해서 앱을 개발 중에 있고 내년 상반기까지 앱을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 루나는 임지훈과 서성표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자의 역량과 경험을 통해 다음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 우리나라 기부 문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당신을 위한 기부 다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루 3분의 기부가 만드는 세상 다움 심사위원분들께서도 흥미롭게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혹시 어떤 질의응답이 있으실까요? 질문 있으신 분은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개인들이 오면은 굿즈를 주는 상황이 될 것 같고 혹시 기업하고 했을 때 콜라보를 했을 때는 어떤 이 기업에 대해서 혜택이 있고 그 기업이 끌어들이기 위한 어떤 대책을 생각했을 건데 조금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요?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일단 저희의 주 비즈니스 모델은 B2C보다 B2B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른 외부 업체에서 저희와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얻어갈 수 있는 이유로는 일단 다음은 말씀드렸다시피 국내에 유일하게 그리고 최대 규모의 기부자들이 모인 커뮤니티를 생성할 예정입니다. 때문에 ESG 경영을 노리고 또 기업 이미지의 상향을 추구하는 기업들의 입장에서 그런 기부자들이 모여 있는 그런 플랫폼에 그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게 된다면 기업이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이 뭐 이미지적인 면이나 그리고 자금적인 면이나 네, 그런 면에서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수혜자한테 모금액이 갈 때 지금 여기서 보면은 직접적인 돈이 아니라 다움이라는 포인트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00원의 화폐 가치가 있을 때 그 다움이라는 포인트가 몇 포인트가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기부 쪽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부 금액을 모아서 투명한 집행이 필요하거든요. 어찌 보면 다른 데보다 더더욱 그렇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전체 수익, 전체 기부금 대비 운영비의 비중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뭐야? B2B에서 모이는 너 갈래? 다움이라는 포인트를 이용해서 저희는 기부를 하고 있는데요. 다움이 아무래도 실제 화폐 가치에 대해서 실제 몇 다움에 얼마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 B2B 모델을 통해서 자금이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움은 기부 수혜자들이 모여 있는 그런 선택지라고 할까요? 좀 어감이 이상하긴 한데 거기에 다움이 어느 정도 투자가 됐다 하면 B2B를 통해서 모인 금액의 비율을 통해서 지급이 되는 방식이고 투명한 공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오히려 온라인에서 서비스를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정말 영수증이나 문서 하나로도 바로 공개를 할 수 있어 되게 사용자들이 투명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질문에도 잘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다음 질문이 또 있으실까요? 네. 네, 일단 소액 기부나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데 여기 약점으로 또 표현이 돼 있기도 한데요. 어쨌든 초반에 이제 홍보나 이런 게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네, 궁금합니다. 네,
네, 먼저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시장 분석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저희가 사업화 초기 단계에는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또 마케팅의 반응이 빠른 10대에서 30대를 위주로 마케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SNS 고객 기능을 통한 바이럴 효과를 통해서 그 사업화 초기 당시에 이제 신규 유입자 수를 크게 증대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상으로 질의응답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이어서 바로 5번째 출전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5번째 팀은 포펜투스 팀인데요. 바로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포펜투스예요. 저는 팀장 황현석, 장준혁, 서영록, 송서윤, 정지훈입니다. 저희 아이템은 잘못 사용한 형광펜을 종이에 손상 없이 지울 수 있게 하는 형광펜 지우개 이 하이라이터입니다. 이 하이라이터는 아세톤을 이용하여 형광펜의 주성분인 플루오레세인만을 지워내는 아이템입니다. 형광펜을 종이에 손상 없이 지우고 싶다는 작은 결심과 고등학생의 패기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예상 가보자고! 네, 5번째 진출팀 포펜투스 팀의 발표자가 이렇게 단상 위에 자리했습니다. 포펜투스 팀은 또 어떤 훌륭한 발표를 준비했을까요? 지금부터 바로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북공고 포펜투스 팀입니다. 저희는 발표를 맡게 된 황현석, 서영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팀원을 소개해드리자면 리더십이 뛰어난 팀장 황현석, 그리고 뛰어난 창의력을 가지고 있는 엔지니어 서영록, 그리고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관리자 장준혁, 그리고 미적 감각이 뛰어난 디자이너 정지훈, 다음으로 홍보를 잘하는 마케터 송소윤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발표 전 저희 제품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 저희 제품은 종이에 손상을 주지 않고 지울 수 있는 형광펜 지우개입니다. 저희 발표 콘텐츠로는 사업 개요, 제품 및 서비스, 시장 현황 분석, 마케팅 계획, 개발 및 운영 계획, 자금 소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업 개요입니다. 저희의 사업 개요는 우선 협업을 한 파트너 제조사에서 제조를 하고 저희 회사에서 상품 기획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판촉물 마켓, 자사 사이트, 온 오프라인 마켓에서 유통을 합니다. 이때 판촉물 마켓의 타겟 고객은 B2B인 기업, 학교 등 단체 기관이고 자사 사이트, 온라인 마켓, 오프라인 매장은 B2C인 학생, 직장인 등이 타겟 고객입니다. 두 번째로 제품 및 서비스입니다. 저희 제품은 단품과 세트 제품으로 나누어지는데 우선 단품 제품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아래쪽은 일반 형광펜이고 윗부분은 형광펜 지우개로 이루어진 결합형 제품입니다. 그리고 세트 제품은 형광펜 3개와 형광펜 지우개 1개로 구성된 묶음형 제품으로 판매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는 시장 현황 분석입니다. 저희가 필기도구 시장의 100%를 점유할 경우 창출할 수 있는 이유는 대략 1조 원 정도이며 앞서 말한 필기도구 전체 시장의 일부인 형광펜 시장 전체 시장에 점유할 경우 100억 원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고 형광펜 지우개 시장에 점유할 경우에는 15에서 20억 원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기도구 중 형광펜은 700만 건이 넘는 제품이 등록되어 있고 그중 형광펜 시장에 등록된 상품은 60만 건 가까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다음은 판촉물 시장입니다. 판촉물 시장에서 문구류의 순위는 2위이며 전 세계 판촉물 시장 규모는 7천억 달러 정도이고 국내 판촉물 시장 규모는 온라인 10조 원, 오프라인 3조 원 정도입니다. 네 번째로 마케팅 계획입니다. 저희의 마케팅 계획은 우선 필기구 이게 대중성과 가성비를 중점으로 하였습니다. 저희 제품의 가격은 단일 제품은 1,500원이고 세트 제품은 4,500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판촉물 전시회에 참석할 것입니다. 또한 조달청에 상품을 등록하여
조달청에 상품을 등록하고 이벤트 행사에 상품을 배포하는 등 판매를 촉진시킬 계획입니다. 유통 방법에는 기업 복지 사이트에 상품을 입점하고 조달청에 우수 상품으로 등록하여 판매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형 유통 채널에 입점할 것입니다. 직접 유통하여 판매하는 경우 온라인 매장의 종류로는 자체 사이트, 네이버 쇼핑, SNS 등이 있는데 요즘 직장인, 학생 상관없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SNS를 중심으로 판매할 예정입니다. 소매 판매는 앞서 말한 대형 유통 채널에 판매할 것입니다.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매체 광고, 5개 광고, 체험 이벤트 등을 다양하게 진행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B2B와 B2C 마케팅 계획입니다. 먼저 B2B 계획은 제조사에서 제품을 제조하면 자사 사이트에서 B2B 시장에 판매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품을 제공받는 고객이 다시 자사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이윤이 다시 저희 자사로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다음으로 B2C 마케팅 계획입니다. 제조 과정은 B2B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하지만 다음으로 온오프라인 마켓에 유통하여 고객에게 판매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발생하는 이윤으로 제품의 협찬과 제품 홍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 기업의 수업 분석을 보면 강점으로는 대구 보건학교 비주쿨 대회에서 문제 해결상과 도전상을 수상하였고 화학공업과이기 때문에 화학공업에 대한 전문성이 있고 부족한 지식은 학과 선생님들의 자문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약점으로는 영업 및 판촉물 전시회를 운영할 팀원이 많이 부족하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기회로는 코로나 이후 행사가 많아지면서 이벤트에 필요한 판촉물들을 판매량도 함께 증가하였기 때문에 더 많은 판촉물들을 판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위협에는 경쟁사의 모방 위험성과 물가 상승으로 인한 자금 소요 계획에 차이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개발 및 운영 계획입니다. 저희 개발 계획에는 2024년 저희 제품이 사용될 아세톤을 주성분으로 하고 있는 특수 용액을 연구하고 2025년에 제품의 제작에 돌입할 것입니다. 2026년 1, 2분기에는 전문가의 피드백을 통한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고 2026년 3, 4분기에는 제품 홍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4년에는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저희 운영 방안으로는 팀장인 황현석을 중심으로 경영기획과 운영으로 나누어집니다. 운영에서는 공공 조달을 하는 영업 파트, 판촉물을 상품화하는 상품 기획 파트, 오프라인 유통을 담당하는 유통 파트, 주문 재고를 확인하는 구매 관리 파트로 나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기업의 자금 소요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장비 구입 시설 자금에서 장비 구입비로 약 1억 6천만 원을 사용할 계획이며 기타 시설 자금을 포함하여 약 2억 1,100만 원을 시설 자금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운전 자금에서는 인건비로 약 4억 원을 사용할 계획이고 홍보비로 약 1,800만 원을 사용하고 마케팅 비용으로 3천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기타 다른 운전 자금을 합치면 약 6억 4천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를 모두 합친 저희 기업의 총 자금 소요는 약 8억 2천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포펜투스 팀의 발표도 잘 들어봤습니다. 형광펜 지우개 들으면서 저도 꽤 흥미로웠는데요. 우리 심사위원분들은 어떻게 들으셨을지 궁금합니다. 바로 질의응답 받아보겠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혹시 이게 시제품은 지금 현재 나온 상황인가요? 아직까지 저희 제품에 시제품은 없지만 용액 지금 연구와 개발에 지금 중점을 두고 아세톤이나 이제 아세톤이 유기용매이므로 형광펜 대부분의 형광펜에 들어가는 글리콜 에테르, 트리클로로에테인, 플루오레세인 등을 용해도 차이로 녹일 수 있는 아세톤
용액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럼 그 개발된 아세톤은 그러니까 보통 아세톤 가면 휘발성이 좀 강할 건데 그러면은 혹시 나중에 개발을 하실 때 사용을 몇 번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포장을 뜯었을 때 그 유통기간이라냐 사용기간 뭐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보셔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좋은 의견도 주셨고요.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한번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그 시중에 형광펜 지우개가 현재 뭐 판매되는 게 없는 건가요? 지금 현재 시장에 판매 중인 형광펜 지우개의 경우 마찰열을 이용한 물리적 형광펜 지우개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마찰열이 필요 없어서 주변 온도에 상관없고 또한 종이의 손상을 최대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제품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럼 학생들이 형광펜 지우개에 대한 수요나 그런 게 많아서 이걸 개발을 하시게 된 건가요? 네, 실제로 학교 생활을 하면서 학습지를 많이 받게 되는데 이때 볼펜도 많이 사용하지만 형광펜도 많이 사용합니다. 이때 볼펜은 현재 지워지는 볼펜이 많이 판매되고 있지만 형광펜은 지우개 같은 경우 파이로트사에서 한 가지밖에 제품이 없기 때문에 저희 제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바로 또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그 형광펜 지우개가 지금 시중에서 판매되는 게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요 시장 현황 앞에 나와 있는 형광펜 지우개 15억에서 20억 정도가 시장 규모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네, 맞습니다. 근데 15억에서 20억 시장 규모인데 초기 자본이 8억 5천만 원이 투자되면은 이게 나중에 수익성이 발생할 수 있을까 좀 우려가 되는데 너무 작은 시장에 도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좀 우려가 되거든요. 지금 자금 계획을 봤을 때는. 저희 자금 소요 계획을 봤을 때 8억 정도 사용이 되는데 이 금액은 청년 창업 지원금 같은 걸로 이용해서 메꿀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국내 필기구 시장보다 일본과 같은 이제 다른 필기구 시장이 넓은 것을 감안하여 현재 국내에서 먼저 작은 규모로 시작해서 점차 해외로 진출할 예정입니다. 네, 또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지금 제품은 형광펜 지우개, 아세톤 같은 유기용매를 이용해서 지우는 방법을 지금 개발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기술적으로는 약간 단순하거든요. 네. 아까 그 경쟁 전체 그 시장 분석 얘기에서도 나왔듯이 경쟁사 모방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고 아주 쉽게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경쟁사가 모방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한번 그 의견 주시고요. 또 하나는 앞에서 평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장 규모가 15억에서 20억이면 너무 작아요. 물론 해외에 진출한다고 하지만 근데 지금 핵심 기술이 그 유기용매를 이용한 기술이라고 하면은 다른 문구류 쪽으로 제품 확장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향후에 형광펜 지우개 외에 제품 확장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두 가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 먼저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15억에서 20억의 이제 작은 예산으로 어떻게 이제 이후에 어떻게 그 필기구 시장을 확장해 나가실 거냐고 물으셨는데 저희 제품 일단 형광펜 지우개고 단일 제품도 판매하지만 세트 제품도 판매하는 걸 아까 PPT에서 보셨을 겁니다. 이처럼 형광펜 지우개를 판매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형광펜도 같이 판매를 하게 되고 동일한 이제 분류의 상품인 필기구를 키워드로 중심으로 저희 제품이 이제 다른 필기구 시장도 많이 만들 예정입니다. 네, 또 첫 번째 질문 또 답을 해주실까요? 네, 그리고 다른 제품 같은 경우에는 형광펜 말고 볼펜에 맞는 다른 성분을 찾아가지고 향후 만들 계획입니다. 네, 시간 관계상 이번에도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포펜투스 팀 지금까지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바로 이어서 오늘의 6번째 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6번째 팀은 다행 팀인데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 다행에 소속되어 있는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해킹방어과 김유빈입니다. 저는 장애인분들이 여행이나 외출을 할 때 느끼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다행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다행은 장애인분들이 시설 이용 시 필요한 다양한 정보들을 공유하고 개인 맞춤별 여행 루트를 추천하는 등 장애인분들의 여행이나 외출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저희 다행은 앞으로 취약계층의 건강한 문화생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6번째 팀 다행팀이 이렇게 발표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행팀은 이번 공모전의 유일한 개인 출전팀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기발한 창업 아이템을 냈을지 바로 발표로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모든 여행이 다 함께 행복하길 바라는 다행팀의 김유빈입니다.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기사들을 접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지체장애인들이 여행이나 외출 시 겪는 불편함을 다룬 기사들로 최근까지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여전히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기사들을 통해 문제점을 인식하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즐겨보는 지체장애인 유튜버의 영상을 통해 그 심각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 유튜버는 휠체어로 인해 수련회나 여행 시 이동이 어려웠던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실제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많은 장애인들이 외출이나 여행 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장애인 1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내 여행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비율은 전체의 93.1%에 달하고 실제로 여행을 경험한 비율 또한 72.6%로 굉장히 높은 수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여행을 경험한 장애인 중 87.7%가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그 주요 원인으로는 이동 및 편의시설의 부족이 가장 많이 꼽혔고 그 다음으로는 장애인 여행 상품의 부재가 지적되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 장애인들은 여행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여행을 즐기는 이들도 많지만 다양한 불편 사항 때문에 여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장애인들의 외출 및 여행 도우미 어플리케이션인 다행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다행은 크게 3가지 주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첫 번째는 장애인에게 초점을 맞춘 위치 정보 제공입니다. 다행은 기존의 위치 정보 제공 어플리케이션과 달리 장애인들이 여행 시 필요로 하는 시설 정보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는 맞춤형 여행 루트 및 장소 추천입니다. 앞서 언급한 설문조사에서 확인된 장애인 여행 상품의 부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행은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여행 루트와 명소 추천 기능을 제공합니다. 사용자가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면 간단한 개인정보와 선호하는 여행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후기 및 위치 정보 등을 조합해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여행 루트와 명소를 추천합니다. 세 번째는 커뮤니티 기능입니다. 다행은 사용자들이 여행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제공하여 사용자들이 보다 확실한 정보를 얻고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다행의 핵심 기술인 데이터 및 AI 활용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행은 장애인과 그 주변 인물들이 사용하면서 생성되는 다양한 정보와 웹크롤링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종합하여 빅데이터를 구축합니다. 이 과정에서 관련 기업과 제휴하여 더욱 풍부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고 수익 창출 또한 가능합니다. 수집된 빅데이터는 AI 딥러닝 기술을 통해 분석되고 인사이트를 도출하며 이러한 인사이트는 다양한 분야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다행은 여행을 원하는 지체장애인을 초기 이용자로 선정하여 점차 지체장애인 전체로 시장을 확장한 후 최종적으로는 다양한 장애를 가진 사용자로 확장하여 더 넓은 시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경기 지역이기 때문에 경기를 초기 사업 지역으로 선정하고 점차 사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행히 서비스는 내부적으로는 사용자 개개인에게 맞춤형 추천을 제공함으로써 이점을 가지고 있고 외부적으로는 사회적 인식이 증가함에 따라 시장 확장 가능성이 있으며 정부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더 많은 데이터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지만 초기 사용자와 데이터의 한계, 운영 비용 부족, 경쟁 심화라는 과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초기 사용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초기 사용자에게 혜택을 제공하여 초기 사용자를 확보하고 데이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용자 참여 기반 데이터 수집을 통해 데이터를 확보할 것입니다. 또한 운영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 펀드 및 정부 지원금을 활용할 것이며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및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행은 휠체어와 복지로를 경쟁사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휠체어는 주로 식당 정보만을 제공하여 다양한 장소 정보 제한에 정보에 제한이 있으며 복지로는 업데이트 속도가 느려 떨어져 사용자에게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데 제약이 있습니다. 한편 다행의 STP 전략을 살펴보시면 다행은 사용자 개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일한 플랫폼으로서 국내 여행 시장에서 지체 장애인 및 그들의 동반자들을 대상으로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개인화된 여행 콘텐츠를 제공함을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아래 표를 보시면 경쟁사와의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 또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포피 전략입니다. 다행은 장애인 인플루언서와 콜라보한 여행 콘텐츠 채널 운영 및 인스타그램 릴스 광고를 통해 판매를 촉진할 것이고, 모바일 앱스토어를 통해 무료로 앱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가 연령 무관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수익 창출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어서 페이지를 따로 만들어 보았는데요. 우선 앱 이용자를 대상으로 앱 내 광고와 프리미엄 혜택을 통해 사용자들에게 추가 가치를 제공하며 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여행 관련 사업자들 대상으로는 앱 내 사업 홍보를 통해 수익 창출이 가능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 생성된 인사이트 정보를 구매하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도 정보를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데이터와 자원을 확보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가능성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다행은 2025년 하반기까지 서비스의 기획, 마케팅, 개발을 완료하고 베타 서비스를 배포할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지체장애인 이외에 다양한 장애 유형을 위한 서비스 업데이트를 포함하여 국내 여행을 넘어 해외로도 서비스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러한 서비스 구현을 위해 다양한 인재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현재 다행팀은 저 혼자로 구성되어 있지만 서비스 구현 과정에서는 다양한 인력을 모집하여 더 높은 퀄리티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금 소요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다행은 1년에 약 4억 5천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다행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 다 행복한 여행을 하길 바란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이름이 다행이었네요. 이번에도 역시나 기발한 아이템을 한번 만나봤는데요. 심사위원 분들께서는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합니다.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와주셔서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이 위치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던데요. 이게 나중에는 독자적으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은 뭐 다른 뭐 티맵이나 나이버나 뭐 다음지도 뭐 이런 거랑 연동해서 하실 수 있는 건지, 가장 중요한 게 위치의 정확성일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본적인 위치 정보는 말씀드렸듯이 대기업의 소스를 이용해서 제공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장애인 대상으로도 엘리베이터 유무라든가 장애인 화장실 유무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위치 정보 또한 제공을 해야 하는데, 그런 점은 정부나 아니면 사용자가 직접 다녀와서 남긴 후기 같은 다양한 정보들을 종합하여 제공할 계획입니다. 네, 또 다른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예, 발표 잘 들었고요. 지금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은데 제가 약간 좀 회의적인 부분은 이런 훌륭한 이런 서비스는 오히려 보건복지부나 문체부에서 준비하면 딱 좋을 자료 같거든요. 너무나 취지나 의미는 좋은 것 같은데, 아까 그래서 본인께서도 그 가격 부분을 새로 수익원 부분을 새로 빼서 설명을 장표를 마련해 주셨지만, 이 내용만 봐서는 이게 수익을 추구하려는 창업 아이디어로서는 좀 어떤 건지 제가 좀 잘 이해를 못한 건지, 그 주 수익원에 대해서 확실한 게 있다면 좀 더 다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실제로 이런 약간 사회적 약자를 목적으로 하는 소셜 벤처 사업은 그렇게 수익성을 크게 얻기가 힘들어서 저도 아까 수익을 방안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제시해 드린 거였는데요.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경쟁사 중 복지로는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만들어낸 비슷한 경쟁사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다행히 그런 복지로보다 더 높은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의 협약에서도 더 높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주 수익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사이트 판매를 통한
판매를 통한 수익 창출이 있는데 왜 그거를 주 수익원으로 선정을 했냐면 인사이트 판매를 통하면 그 판매를 원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수수료를 지불하거나 아니면 더 많은 이 정보를 통해 더 많은 상품이나 시장을 더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사업성을 보유하고 있어서 그걸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수익화에 대한 질문에도 답을 해줬습니다. 네, 이인규 교사님 질문 받겠습니다. 네, 그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 여기 이제 창업 배경에 지체 장애인 이런 여행, 뭐 유튜브 이런 걸 보고 창업을 하게 됐다고 했는데 실제로 가까운 뭐 장애인이 뭐 있으신지 사실 이건 맞춤형 정보다 보니까 실제로 장애인 분들이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게 이제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사실 수익 사업 모델로 가져간다기보다 사회적 기업이나 장애인들이 함께 참여해서 운영하는 그런 기업으로 운영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 제가 실제로 발표를 준비할 때 주변 장애인 센터나 이런 걸 찾아봐서 인터뷰를 시도하려고 했지만 실패를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사업을 구체화할 단계에서는 다른 장애인 센터나 보건소나 이런 곳의 장애인 분들에게 실제 자문을 구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질의응답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팀이 과연 오늘 어떤 결과를 가져갈지 궁금한데요. 발표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7번째 팀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7번째 팀은 디미고3 팀인데요.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시니어와 만들어내는 시너지. 안녕하세요. 디미고3 팀의 이지민, 최우연입니다. 저희는 시니어분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고민상담 어플리케이션인 두나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고등학교 마지막 대회인 만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단상 위에 이렇게 7번째 팀 디미고3 팀이 발표 준비를 마치고 서 있습니다. 7번째 팀의 아이템 두나 어떤 내용일지 궁금한데요.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시니어와 만들어내는 시너지. 두나의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시니어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을 겪는 60세 이상 인구는 10년 새 19만 명에서 30만 명으로 58% 증가하였으며 노인 중 21%가 우울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원인은 사회적 교류 감소로 인한 외로움으로 밝혀졌습니다. 전문가들의 견해로 시니어들이 사회활동에서 얻는 정서적 지지가 우울증을 예방하며 전화 연락을 하며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만으로도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시니어에게는 사회교류 증진이 필수적입니다. 이렇듯 사회 문제로도 크게 대두되는 시니어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가 주목한 것은 액티브 시니어 집단인데요. 액티브 시니어는 은퇴 이후에도 활발한 사회활동과 여가, 소비를 즐기며 능동적으로 생활하는 50, 60대 중심의 세대입니다. 액티브 시니어의 증가에 따라 이들을 위한 맞춤형 사회활동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니어의 사회활동에 대한 참여 의사는 50% 이상으로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진행하는 시니어 사회활동 촉진 사업은 많은 시니어를 소화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 정책적 연계 부족으로 큰 반응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부 사업이 아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사회활동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저희의 아이템은 시니어 고민 상담 어플 두나입니다. 두나는 젊은 세대들의 고민을 연륜 있는 시니어들이 들어주고 조언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어서 서비스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나의 홈화면에서는 활동 기반의 시니어 랭킹과 맞춤 매칭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기능의 핵심은 각 세대의 쌍방의 문제를 해결하며 세대 간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의 주요 기능인 고민상담 기능입니다. 상담은 분야별로 이루어지며 시니어들은 오랜 사회생활을 통해 얻은 뛰어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상, 대인관계, 전문 분야 등
상담이 가능한 분야의 키워드를 선택해 상담을 진행하고 사용자들은 원하는 분야의 상담을 요청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다음은 프리미엄 상담입니다. 유명인들과 전문가분들의 시간을 10분 단위로 경매해 사용자가 구매한 시간에 따라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처럼 프리미엄 상담은 주식 매매와 같은 원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물하기 기능입니다. 사용자들은 상담 후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시니어분들께 사탕, 초콜릿 등의 아이템을 선물할 수 있는데요. 이 아이템은 현금화하거나 시니어 샵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시니어 샵에서는 시니어들의 사회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등산화, 낚싯대, 미술도구 등 다양한 제품들을 판매합니다. 두나의 수익 구조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B2C와 B2B로 이루어져 있으며 먼저 B2C로는 시니어 상담의 프리미엄 상담에 결제 수수료와 선물 포인트의 현금 전환 수수료가 있으며 B2B로는 시니어 샵에서의 제품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 수수료와 배너 광고를 통한 수익 창출이 있습니다. 저희는 두나의 프로토타입을 제작한 후 60대 중 중년층 분들 5명 대상으로 체험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매끄럽지 않은 UX, 부족한 컨텐츠, 안정성 검증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고 이를 토대로 UI UX 리뉴얼, 컨텐츠 세분화 및 안정 검증 테스트 도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두나의 수익 시장은 SNS를 통한 친목 및 단체 활동 수요 50-60 인구 270만 명입니다. 정부에 따르면 2030년 기준 50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할 것이며 관련된 산업 역시 성장할 것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니어의 디지털 소비는 3년간 929%로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월등히 높은 시니어 집단의 소비력으로 두나의 수익성에 대해서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50-60대 평균 자산은 1인 4억 800만 원 정도로 두나는 1인 4억 원 규모의 큰 시장에 진입합니다. 심리상담 수요는 코로나 이후 920% 증가해 상담 어플에 대한 확실한 수요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경쟁사로는 상담 어플 커넥팅 나기지 트러스트를 선정하였습니다. 두나는 연륜 깊은 시니어분들의 전문 분야별 조언으로 인한 전문성과 다양한 세대 간 상호작용을 촉진하며 이러한 차별점으로 시장에 효과적으로 침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학 분석입니다. 저희의 강점은 신미성과 사용성 높은 UI, 다수의 창업 경험을 보유한 팀, 도움이 가능한 인적 네트워크 보유이며 약점은 시니어 유치 수단 미보유, 마케팅 수단 및 자금 부족, 시니어 분야 창업 경험 미보유입니다. 기회는 액티브 시니어 시장의 성장과 코로나 이후 온라인 상담의 수요 증가, 시니어를 위한 사회활동의 필요성 증가이며 위협은 다수 존재하는 고민 상담 어플, 경쟁사와 고령층의 디지털 문제 격차 가능성입니다. 네, 포지셔닝 맵에서 두나는 콘텐츠 다양성과 사회 기여도에서 가장 상단에 위치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마케팅 계획을 포피 전략을 통해 수립하였는데요. 가격과 제품 전략은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유통 전략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형식, 홍보는 시니어 온 오프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초기 전달과 젊은 세대의 주 사용 SNS를 통한 광고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옆은 저희의 장기 계획입니다. 시니어 타겟 촉진 전략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시니어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 광고, 주목도와 영향력이 가장 높은 유튜브 인스트림 광고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표는 두나의 자금 계획이고 연간 1억 6천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팀 디미고3은 프로젝트 매니저인 이지민, 디자이너 최호연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모든 세대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노력하는 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팀 디미고3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나 시니어 고민 상담 어플이라는 아이템을 주제로 이렇게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심사위원단 분들은 어떤 점을 궁금해하실지 바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자유롭게 말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질문도 좋고 의견도 괜찮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발표 들으면서 잠깐 좀 헷갈리는 부분이 이 어플의 주 사용자가 누굴까요? 그 시니어일까요? 아니면 시니어한테 그 고민을 상담받을 젊은 층일까요? 그 부분이 명확하지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좀 제시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고민 상담 어플 되게 많거든요. 근데 고민 상담 어플이 많이 활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를 그 해결하는 방안 중에 하나가 리워드거든요. 그러니까 리워드 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두 가지 궁금합니다. 일단 주 사용자는 10대, 20대인 젊은 세대와 50, 60대인 시니어 집단이 맞지만 저희는 시니어 집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나라는 어플을 만들었기 때문에 원인은 시니어지만 타겟은 두 집단이라 할 수 있고 리워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생각하지 못하였지만 이후 저희끼리 회의를 통해서 추후에 추가 예정입니다. 좋은 피드백 감사합니다. 네,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시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또는 의견도 모두 괜찮습니다. 네. 혹시 더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추가적으로 해주셔도 괜찮고요. 네, 마지막으로 혹시 어필하고 싶으신 게 있으실까요? 저희 팀 디미고3은 지금까지 많은 창업 대회를 진행해 왔고 이번이 마지막 대회인데 마지막인 만큼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무래도 너무 완벽하게 잘 준비해서 우리 심사위원분들이 질문할 게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팀 디미고3 발표하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최종 진출팀의 발표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열띤 발표와 더불어서 심사위원단 분들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우리 참가팀들의 아이디어도 더욱 다듬어지고 개발이 된 것 같은데요. 긴 시간 동안 출전팀의 발표를 경청해 주신 우리 심사위원단 분들은 과연 오늘 공모전 참가 학생들의 발표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들어주셨을지 7개 팀의 발표를 들어보신 소감과 또 응원의 마음을 담은 한 줄 평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부 이준영 사무관님부터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많은 아이디어를 들었고 오늘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역시 젊음의 아이디어와 패기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최진홍 부장님도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생각지도 못했던 좋은 아이디어 많이 발표해 주신 학생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비록 오늘 수상을 못 하시더라도 향후에 좋은 사업으로 연결돼서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이인규 부장님도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신용보증기금에서 나왔고요. 오늘 굉장히 참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들 굉장히 경청하면서 잘 들었고요.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제 뭐 정책 자금이나 뭐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거를 이제 준비하는데 알아가고 창업 단계부터 같이 공부하고 활용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현명 전문관님도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21년 아마 1회차부터 계속 참석하고 있는데요. 오늘 발표 들으니까 선배들에 비해서 점점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 매우 좋았고요. 그런데 이제 아이디어는 아이디어일 뿐이거든요. 구체화돼서 창업과 연계돼서 돈 버는 모델, 비즈니스 모델이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전에 비해서 좀 많이 발전한 것 같고 그 대신 여기 참석하고 계시지만 신용보증기금의 후속 컨설팅을 통해서 정말 돈 버는 창업기업이 도출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점점 더 발전하고 있다는 이렇게 좋은 말씀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총평까지 다 잘 들어봤고요. 이제 결선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최종 선발을 위해 심사와 교육에도 참가하면서 발표까지 준비하느라 고생했을 우리 모든 출전팀 여러분 진심으로 응원의 마음을 전하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서로를 위한 격려의 박수 한번 쳐볼까요?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오늘 이렇게 7개 팀의 발표 결과를 참가팀은 물론이고 친구와 가족 그리고 지도 교사님들도 다 같이 기대하고 있을 텐데요. 지금부터 약 15분간 심사위원단의 공정한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잠시 후 약 25분부터 결선 결과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덕어를 개발한 제일여자상업고등학교 최소은, 박상영, 장청입니다. 덕월은 팬들이 꼭 필요로 하는 서비스만을 갖춘 덕질 플랫폼입니다. 우리는 늘 소비자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그럼 이제 덕월에 대해 알아볼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이번 지역계고 청년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에 팀 낭만으로 나오게 된 한국 디지털 미디어 고등학교 해킹방어과 황윤성, 김상민입니다. 저희는 스마트 센서와 앱을 이용한 식물 기르기에 도움을 주는 아이디어로 여기에 출품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주 좋은 아이디어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안 쓰는 스마트폰과 유휴 데이터 센터의 전력 효율성을 높여서 전 세계의 전력 사용량을 줄이는 프로그램을 개발 중인 벌텍스 링크 팀입니다. 먼저 저는 현재 해킹과학과에 재학하며 차세대 보안리더 양성 프로그램 등을 이수하고 고객의 요구에 맞는 정보 시스템을 개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서영원. 현재 이 비즈니스과에 재학하며 많은 창업대회에서 경험을 쌓고 데이터 분석과 고객과의 소통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치를 전달하는 정준영이 머리를 맞대고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루나입니다. 저희는 한국의 저조한 기부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음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프로젝트 다음은 기부 절차를 간편하고 부담없게 만들고 기부자들에게 기부의 흥미와 보람을 느끼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을 통한 기부 시스템과 기부 후기 게시판을 개발하였으며 국내 유일 기부자 커뮤니티를 만들어 ESG 경영을 시도하는 기업들과의 협력도 이루고자 합니다. 저희 팀 루나는 다음을 통해 더 나누는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포펜 투세요. 저는 팀장 황현서, 장준혁, 서영록, 송서윤, 정지훈입니다. 저희 아이템은 잘못 사용한 형광펜을 종이에 손상 없이 지울 수 있게 하는 형광펜 지우개 이 하이라이터입니다. 이 하이라이터는 아세톤을 이용하여 형광펜의 주성분인 플루오레세인만을 지워내는 아이템입니다. 형광펜을 종이에 손상 없이 지우고 싶다는 작은 결심과 고등학생의 패기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예상 가보자고! 안녕하세요. 팀 다행에 소속되어 있는 한국 디지털 미디어 고등학교 해킹방어과 김유빈입니다. 저는 장애인분들이 여행이나 외출을 할 때 느끼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다행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다행은 장애인분들이 시설 이용 시 필요한 다양한 정보들을 공유하고 개인 맞춤별 여행 루트를 추천하는 등 장애인분들의 여행이나 외출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저희 다행은 앞으로 취약계층의 건강한 문화생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니어와 만들어내는 시너지. 안녕하세요. 디미고3 팀의 이지민, 최우연입니다. 저희는 시니어분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고민상담 어플리케이션인 두나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고등학교 마지막 대회인 만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 직업계고 청년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결선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무한한 가능성과 또 빛나는 아이디어로 오늘 이 자리를 꾸며준 총 7개 최종 진출팀이 지금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진행을 맡은 저 역시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바로 발표를 이어가 볼 텐데요. 이번에는 수상 부문이 우수상 총 4개 팀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인 최우수상 2개 팀 그리고 대상 1개 팀으로 정해졌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시상은 오늘 자리해 주신 심사위원단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상식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수상 시상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고객지원부 이인규 부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바로 오늘의 우수상 2팀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우수상을 받을 2개의 팀은 버텍스 링크 팀, 포펜투스 팀 축하드립니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수상을 받는 우수상 팀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상금, 문화상품권 150만 원이 수여됩니다. 네, 먼저 버텍스 링크 팀의 상패와 상금 그리고 꽃다발 시상이 있겠습니다. 네, 진심으로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네, 시상이 끝나고 나서 기념사진 촬영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로 발표를 진행해 줬는데요. 이렇게 우수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사진은 최대한 활짝 웃어야 잘 나옵니다. 네,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다음 팀도 바로 시상을 진행하겠습니다. 포펜투스 팀입니다. 상패와 상금, 꽃다발이 주어지겠습니다. 역시나 상장과 함께 상금, 문화상품권 150만 원이 수여됐습니다. 기념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오늘 형광펜 지우개라는 아이템으로 발표를 해준 팀이죠. 포펜투스 팀 이렇게 모두 무대 위로 올라와서 수상을 하고 사진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바로 이어서 오늘의 2번째 우수상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상을 발표하겠습니다. 시상을 위해 한국장학재단 고졸취업장학부 최진홍 부장님을 무대 위로 오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서 우수상 팀 2개 팀 발표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우수상의 주인공은 크리에이팀, 디미고3팀 축하드립니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역시나 우수상 팀에게는 상장과 함께 상금 그리고 문화상품권 150만 원이 수여됩니다. 먼저 크리에이팀의 상패와 상금, 꽃다발 시상이 있겠습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발표를 진행해 줬는데요. 네, 기념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K-팝 팬들을 위한 플랫폼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주신 팀이죠. 진심으로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네, 활짝 웃으면서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네,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 두 번째 팀 디미고3 팀에게도 역시나 우수상을 수여하겠습니다. 상장과 함께 상금, 문화상품권 150만 원 그리고 꽃다발이 함께 수여되겠습니다. 기념사진 촬영 바로 진행해 볼까요? 네, 디미고3 팀 역시 오늘 정말 색다른 아이디어로 많은 분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이렇게 우수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네,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총 4팀의 우수상을 발표했는데요. 이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 최우수상 2팀과 대상 1팀의 발표가 남아 있습니다. 남은 출전 팀원은 물론이고 또 대회를 지켜봐 주시는 분들도 모두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실 텐데요. 그럼 바로 최우수상 팀 발표하겠습니다. 시상에는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 이준영 사무관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2024년 직업계고 청년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최우수상 발표 긴장되는 순간인데요. 상장과 함께 문화상품권 250만 원의 상금도 수여되는 최우수상 2팀 발표하겠습니다. 최우수상은 루나팀 그리고 다행팀 축하드립니다. 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루나팀에게 상패와 상금 그리고 꽃다발 시상이 있겠습니다. 네,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기념사진 촬영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귀여운 포즈를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네, 루나팀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다행팀 네, 시상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상패와 상금, 꽃다발 시상이 있겠습니다. 오늘 유일하게 1인으로서 이렇게 출전한 팀인데요. 다행팀 최우수상을 거머쥐게 됐습니다. 네, 다행팀 최우수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2024년 직업계고 청년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영광의 대상은 이제 남은 한 팀에게 돌아가게 됐습니다. 상장과 함께 문화상품권 400만 원의 상금을 받게 될 주인공은 낭만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영광의 대상을 받게 될 낭만팀 무대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역시나 상패와 함께 상금, 꽃다발 시상이 있겠습니다. 네, 기념사진 촬영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낭만팀 역시 오늘 색다른 아이디어를 담은 플랫폼을 선보이면서 많은 분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영광의 대상을 거머쥐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어서 모든 수상자분들 무대 위로 올라오시면 단체 기념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모든 참가자분들은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라겠고요. 심사위원분들도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카메라 보고 한번 활짝 웃어 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한번 다른 포즈도 해볼까요? 뭐 화이팅 하셔도 되고 하트 하셔도 되고 자유로운 포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수상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2024년 직업계고 청년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미래 창업인들을 미리 만나보는 자리, 정말 열정과 경쟁 속에서도 풋풋함과 패기를 동시에 느낄 수 있어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첫걸음이 되어준 뜻깊은 자리를 빛내주신 출전팀은 물론이고 그들을 애정 있는 시선으로 지켜봐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 청년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